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보처리 기능사 필기 강좌 시간입니다. 강의를 맡은 강사 윤영애이고요. 자,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일반 첫 번째 시간이고요. 내용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정보통신 일반 1장이고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개요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우실 목차입니다. 자, 정보통신의 정의와 발달 과정. 자, 첫 번째 소주제이고요. 두 번째는 정보통신의 이용 형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세 번째는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자, 이렇게 세 가지의 소주제를 가지고 이번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정보통신의 정의, 발달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define, 정의 보면, definition을 보면 정보화 사회를 실현하는 수단, 정보통신은 정보처리 기술과 통신기술을 합해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자, 통신회선의 문자, 부호, 영상, 음향 등 정보를 처리하는 장치, 그에 부수되는 입출력 장치, 기타 기기에 접속해서 정보를 송수신 또는 처리하는 전기통신을 정보통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은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 기술,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통신 기술이 결합된 기술이고요. 자, 정보통신은 컴퓨터와 컴퓨터 또는 컴퓨터 단말 장치를 통신망에 접속해서 데이터를 처리, 전송, 교환하는 체제이고 좁은 의미는 데이터 통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최근에는 데이터 통신, 음성 통신, 이미지 통신, 영상 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등까지 정보 통신은 모두 포함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보 전송에 대해서 국제전신전화 자문회의. 자, 우리가 보통 CCITT라고 그러죠. 매우 중요한 기관이에요.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정의하고 있나 살펴보면 기계에 의하여 처리되거나 처리된 정보의 전송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뭐가요? 정보통신을 기계에 의해서 처리되거나 처리된 정보의 전송이라고 지금 define 정의를 하고 있고요. 자, 넓은 의미는 상대방에게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이고 좁은 의미는 컴퓨터를 통신 회선을 연결해서 여러 군데에 흩어져 있는 분산되어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넓은 의미의 정의, 좁은 의미의 정의 자, 살펴보았고요. 자, 정보통신 3요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 소스 정보원이고요. 두 번째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통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매체가 있어야 되는데 서로 뭔가 주고 받아야 되는 거죠. 자, 그때 우리가 전화선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인터넷선을 이용해서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전달 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통신 신호를 전달하는 수단에 해당하는 게 전달 매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신이라는 것은 쌍방향이에요. 혼잣말로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원이 있고, 자, 통신 매체가 있고, 전달하고자 하는 곳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정보 목적지, 데스티네이션입니다. 전달 매체에 알맞도록 변형된 정보가 전달되는 곳. 자, 정보원이 있고, 정보 목적지가 있고, 전송 매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보통신의 3요소 이렇게 외우셔야 되겠고요. 자, 일반적 특징, 정보통신의 일반적 특징은 고속통신입니다. 그렇죠? 자, 에러 제어 기능을 가지고 신뢰성은 높아야 되겠고요. 자, 다중전송, 1대1 전송이 아닌 거죠. 광대역 전송, 뭔가 넓은 전송, 시간 거리에 구애받지 않고 고품질의 통신이 가능해야 되겠고요. 정보통신이. 자, 경제성이 있어야 되겠어요. 응용 범위 높아야 되겠고요. 전문적인 기술
별도의 장비 요구되지요. 자, 분산 처리 방법의 활용. 그래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그런 분산 처리. 그러니까 어떤 처리를 함에 있어서 흩어져 있는 컴퓨터들이 그 동일한 작업을 할 수 있다. 뭐 이런 설명인 거고요. 자, 대형 컴퓨터의 공동 이용. 그래서 대형 컴퓨터를 이용하여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일반적인 특성이 정보통신에는 있는가 반면에 자, 필요성. 자, 지리적으로 떨어진 PC, 단말기, 정보 처리 기기 사이에 정보 교환이 필요하죠. 자, 자원의 공동 이용. 어떻게 보면 통신의 그 어떤 그 목적 중에 하나고 시스템의 신뢰도가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그 우리가 통신 이거에 있어서 가장 취약점이 바로 보안입니다. 보안. 예.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때 누군가가 이거를 도청 뭔가 그 정보를 채가는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신뢰도의 향상, 예, 그다음에 경제성, 예, 아무리 통신이 좋아도 경제성이 없다면 통신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원의 이용 가능도 증가, 뭐 이런 것들이 통신, 정보통신의 필요성이 되겠고요. 자, 정보와 정보통신 서비스를 좀 보면 자, 음성통신, 전화나 음성정보 서비스, 데이터통신, 음성을 제외한 모든 형태의 정보 전송, 이게 데이터통신이고요. PC통신이라든지 이메일, 파일 전송, FTP, 이런 것들. 자, 화상통신, 그래서 그림, 도표, 차트, 그래픽, 사진과 같은 정보, 이미지 전송이죠. 자, 팩스, 이미지 파일 전송, 이런 게 그 화상 통신이 되겠습니다. 자, 영상통신이 있죠. 화상통신의 보다 발전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요. 영상회의 같은 거. 요즘 여러분들 줌 하잖아요. 줌. 예, 줌으로 원래는 그 회의를 하는 거죠. 이 줌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그런데 요즘은 그 온라인으로 교육을 할 때 이런 줌을 또 이용을 하죠. 그래서 TV 방송, 주문형 비디오, VOD, 비디오 온 디맨드 이것도 매우 중요한 영상 통신이고요. 자, 멀티미디어 통신, 위의 모든 정보들을 통합한 형태의 통신이 멀티미디어 통신입니다. 음성, 데이터, 화상 정보의 통합 형태인 원격 회의나 원격 교육, 줌이 이쪽으로 해당하겠네요. 줌. 자, 그래서 영상 통신, 멀티미디어 통신 이런 것들을 살펴보았고요. 자, 정보통신의 발달 과정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의 역사, 모스 기화라 하잖아요. 우리가 모스. 1844년이네요. 워싱턴과 볼티모어 간의 전신전기 통신의 시초가 되겠고요. 모스. 자, 벨이라는 분 전화를 발명하셨죠. 1876년 음성통신의 시초가 되겠고요. 4개. 자, 여러분들 중요합니다. 자, 1958년이죠. 반자동 방공 시스템. 그래서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4개. 이거는 암기하셔야 되겠습니다.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 4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사브레. 그래서 이건 61년이네요. 상업용 시스템, 세계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이 바로 사브레이고요. 자, 미국의 아르파. 자, 이것도 진짜 중요하죠. 자, 1969년이라고 써 있는 책도 있고요. 지금 여기 70년이라고 써 있는데, 그 인터넷의 시초입니다. 아르파. 인터넷의 시초. 예, 인터넷의 시초. 뭐죠? 아르파. 이거는 원래 그 군사망이에요. 군사망. 그래서 인터넷의 경우는 군사적 목적에 의해서 그 마련된 망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군사적 목적. 자,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인터넷이 상업용, 뭐 일상생활에서 인터넷을 빼가는 우리가 일상생활을 설명할 수가 없죠. 자, 미국의 이제 이게 70년이고 미국의 텔넷이라고 하는 그 회사죠. 자, 1975년이고요. 패킷 교환 신호 방식, 패킷 서비스,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데이터 통신에서 우리가 이제 전화나 이런 데는 한번 전화를 걸면 끝까지 이거를
회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둘 중에 하나 끊지 않은 한. 근데 데이터 통신은 그게 아니라 이런 데이터, 보낼 데이터가 이만큼이다. 그럼 이것을 조각조각 나눕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보 조각이죠. 패킷은. 그래서 그 회선이 이게 일정하게 유지되는 게 아니라 한번 그 지금 갈 수 있는 회선은 찾아서 이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에는 얘네들이 순서대로 가지 않고요. 그 회선을 서로 다로 갔기 때문에 도착하는 것은 이 순서와 그러니까 이게 순서가 맞아야 문장을 이해하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받았다가 이해가 되는데 이게 서로 다른 순서에 도착하다 보니까 다시 얘네들을 재정렬해서 이걸 맞춰야 되죠. 결국은 패킷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 통신을 의미하고 데이터 통신은 모든 그 보내고자 하는 데이터를 다 한꺼번에 보내는 게 아니라 조각으로 나눠서 보낸다. 그게 바로 패킷이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OSI 7레이어 77년이네요. 매우 중요하죠. 자, 국제표준기구 ISO라고 하는 표준기구에서 개발한 개방형 시스템 상호 접속 규정입니다. 규정. 그래서 여기에 7레이어 층이 있죠. 예. 자, 그 피지컬 레이어, 데이터 링크 레이어, 예, 그다음 네트워크 레이어 뭐 쭉쭉쭉쭉 하다 맨 끝에 어플리케이션 레이어. 그래서 이런 7단계를 통해서 데이터가 서로 주고받고 통신이 이루어진다. 이런 설명을 한 그런 레이어예요. 자, 1980년대 이후 종합정보통신망 ISDN 그리고 근거리 통신망 LAN. 뭐 LAN은 지금 어느 곳에 가서나 전부 랜이에요. 그러니까 근거리 통신망이에요. 이거는 가까운 거리. 광대역 종합통신망. 그래서 요것이 좀 발전된 형태 브로드밴드. 그래서 BISDN. 자, 부가가치 통신망 VAN. 이런 것들이 80년대 이후에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정보통신 기술 발전 과정을 보면 일단 전기통신 이전의 통신과 전기통신과 정보통신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전기통신 이전의 통신, 전기통신, 정보통신. 자, 전기통신 이전의 통신은 인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다고 보시면 되고, 자,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몸동작을 했을 거고, 언어 및 각종 물리적인 도구를 이용하던 원시적 통신 시대가 있었고요. 전기통신은 전신을 사용하는 1세대, 전화를 사용하는 2세대 이런 식으로 또 다시 구분이 되어지고요. 정보통신 시대는 데이터 통신을 사용하는 3세대 예, 데이터 통신 통신과 컴퓨터의 각각 기술 발전이 융합되어 복합적 고도의 정보 활용 기술 세대로 가는 4세대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겠습니다. 전기통신 이전 전기 정보통신 그 다음에 전기통신은 다시 뭐라고요? 1세대, 2세대 전신, 전화, 데이터 그 다음에 여기는 융합 이런 식으로 그 진행이 통신의 발전이 진행이 되겠습니다. 자, 통신의 발달에서 이런 식의 지금 5세대, 6세대까지 나왔는데요. 여기에 보면 예전에 전기통신 이전의 통신들 여러 가지 수단으로 서로 통신을 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모르스부호가 1837년, 44년 자, 이렇게 전신 발면, 정신의 통신 이렇게 나오고요. 자, 전신이 시작됐습니다. 이때 여기에 들어가는 게 텔렉스. 자, 1876년에 벨 전화기 발명하셨고요. 에디슨의 탄소 전화기도 있다고 합니다. 자, 이 통신이 바로 전화, 전신 전화, 그 다음 3통신이 데이터. 예, 그래서 4개 기억하셔야 된다 그랬어요. 4불에 이건 상업용 최초의 전신 예, 통신. 자, 그 다음에 이제 4통신이 위성정보. 그래서 인텔셋 하는 상업용 위성 통신이 1965년 예, 쓰여졌고요. 5통신이 멀티미디어 통신 광통신. 그래서 5통신, 6통신이 무선 인터넷. 그래서 이런 통신의 발달을 설명할 수 있겠고요. 자, 통신기술의 발달 계속 보는데 교환회선과 전용회선 방법으로 통신을 하는데 일단 이쪽은 아날로그입니다. 아날로그고 요 이후로는 디지털 전송인데 교환회선은 데이터 전용 교환망으로 발전했고요. 전용회선은 음성급, 고속도, 광대역, 아날로그, 디지털 전용회선 이렇게 그래서 요거를
그 융합한 게 ISDN, 그리고 좀 더 발전한 게 BISDN이 브로드밴드 ISDN이 되게 광대역 종합통신망입니다. 이거는 광대역 종합통 브로드밴드를 광대역으로 지금 번역한 거죠. 광대역 종합정보통신망 BISDN이고요. 자, 인류가 최초로 행한 통신은 이런 몸짓 이런 거였고요. 공동사회가 점점 커지고 영토가 넓어지면서 원거리 통신 방법이 필요해졌고, 자, 원거리 통신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 인쇄기술의 발달은 통신이 대중매체의 기능을 가지도록 한 것이 바로 인쇄기술의 발달이 그런 역할을 했다라는 설명이 되겠고요. 자, 원거리 통신, 과거의 통신과 현대적인 통신의 구분 기준이 되는데 1884년 모스 우리가 의한 최초의 전신이 발명이 되었고요. 자, 76년에는 전화기가 벨이라는 분에 의해서 발명이 되었고, 모스보는 우리가 따따따따따 하면서 이렇게 하는 모스보, 짧은 발신전류, 비교적 긴 발신전류를 조합해서 알파벳과 숫자를 표시한 것입니다. 1844년 당시 워싱턴에서 볼티모어 사이에 전신 연락이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전기라는 부분에 생각해 보면, 자, BC 600년경 굉장히 오래된 내용이죠. 2000년이 훨씬 넘는 그런 오래전에 그리스의 탈레스라는 분은 호박에 마찰을 하면서 이런 가벼운 물체를 흡인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셨고, 이 호박을 의미하는 그리스 언어가 엘렉트론이래요. 그 뒤 전화되어 electricity, 이게 영어잖아요. 전기라는 말이 유래된 것으로 일단 전해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전기는 그 어근이 호박이네요. 호박. 거기서 전기를 발명했다라는 것이고요. 자, 전신전환망 텔레그래프, 그래서 현대적 전기통신의 시초라고 하고요. 아까 모스 얘기했고요. 자, 여기 보면 모스보를 사용해서 이제 상업용 통신을 했다라는 얘기고요. 1876년 3월에 알렉산더 그라이엄 벨이 전화를 발명했습니다. 77년에 전화기가 등장했고요. 600여 대의 전화가 교환국 없이 각자의 전용선으로 전화를 했다라는 거죠. 자, 1887년 벨은 유럽의 전화기를 소개했고요. 빅토리아 여왕 앞에서 직접 시연했고요. 자, 초기 전화망의 형태로 연결하게 되면, 자, N명일 경우 이거는 이 수식에 의해서 이만큼의 회선이 필요한데 매우 어떻게 보면 낭비인 거죠. 자, 그래서 어떻게 됐다? 연결 비용이 무지 많이 드는 거예요. 회선 관리도 어렵고, 예,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자, 전기통신, 원거리통신에서 1901년 마르코니가 모스부어 무선 송충기를 발명했고요. 마르코니. 무선 통신이 시작되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 무선전신, 전화기가 사용되면서 무선 통신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되었고, 2차 세계대전 때는 지상, 항공기 사이의 통신도 가능하게 되었답니다. 요거는 무선 송출기 모스부호, 마르코니. 자, 이분들의 이것에 대한 사진들이고요. 자, 네트워크와 컴퓨터를 합한 게 바로 정보통신입니다. 자, 그래서 네트워크의 기술 혁신과 컴퓨터의 발달이 되었고요. 정보 전달의 시간적, 지역적, 개인적 격차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정보통신 시스템은 정보와 통신 시스템의 합성어. 자, 초기 데이터 통신의 시스템의 예는 1958년 4개 외우라고 말씀드렸고요. 반자동 지상관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자, 센터에 있는 컴퓨터와 항공 레이더망을 연결했고, 항공기로부터 전달된 정보를 컴퓨터로 분석해서 자, 임무 수행 중인 전투기의 명령을 하다라는 시스템이 4개였었고요. 자, 온라인 정보 시스템 이용과 동시에 통신 기능을 이용한 정보 전달이 활발하게 진행되면서, 예를 들면 IBM이 발표한 SNA가 바로 이런 내용이고요. 자, 컴퓨터 간의 접속을 용이하게 하고, SNA가 다양하고 복잡해진 이용자의 이용 형태에 대처하기 위한
체계화된 네트워크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IBM 호스트와 터미널 간의 통신을 위해 개발된 독자적인 통신망 구조가 SNA고요. OSI 7 레이어 계층들과는 또 대응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기존의 정보통신 형태는 전신, 전화, 데이터 통신이 각기 별개의 네트워크를 형성했었고요. 여러 형태의 정보를 하나로 묶어서 전송하는 초고속 디지털 정보, 종합정보통신망 ISDN이죠. 로 발전하게 됩니다. TCP/IP, 여러분들 인터넷의 기본 프로토콜이에요. TCP/IP. 자, TCP/IP라고 하는 통신 규약을 대부분 표준으로 사용했고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중추적 기능, 인터넷이죠. 정보통신 기술 없이는 산업 활동은 물론 전반적인 사회생활이 사실상 지금도 불가능하죠. 자, 신호의 의미는 기존의 음성, 영상 대부분의 아날로그 신호를 사용했고요. 소리의 고저, 높고 낮음이 음향 정보의 주파수에 해당을 합니다. 음폭은 진폭에 해당을 하고요. 음향 정보는 연속적인 진폭 값을 찾는 아날로그 신호로서 전송 매체를 통해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고, 아날로그와 디지털 차이는 선 또는 숫자로 구별할 수 있고요. 아날로그는 곡선의 형태, 이런 거, 자, 정보를 전달하고요. 전류의 주파수, 진폭 다 아날로그죠. 연속적으로 변하는 형태의 전류를 전달. 이 아날로그의 가장 큰 특징은 연속적이라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근데 디지털은 딱딱 끊어지잖아요. 01, 01, 01 이런 식으로 0과 1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예, 그게 디지털이고요. 전류가 흐르는 상태와 흐르지 않는 상태를 조합해서 0과 1로 표현을 하게 되었고요. 자, 전자기 신호는 아날로그 신호와 디지털 신호로 구분을 한다라고 말씀드렸고, 아날로그는 뭐 비슷하다라는 뜻이래요. 어떤 물리량의 변화가 표현수단에서의 변화 모습과 비슷하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이름을 붙였다라는 뜻이고, 디지털은 원래 이게 손가락이라는 뜻입니다. 디지트가. 여기서 그 단위가 되어 손가락 하나하나를 의미하는 디지트로부터 나온 단어이고요. 통신 시스템에서 데이터는 전자기의 신호를 이용해서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전달한다라는 개념이고, 연속적인 값을 표현하기에는 실제로 사용되는 전류가 매우 불안정하고, 그래서 전류가 흐르거나 흐르지 않는 두 상태로 모든 값을 표현하고자 해서 이것이 바로 디지털 방식으로 등장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합니다. 자, 부호화의 의미. 자, 전송 매체에서 보낼 수 있는 신호 형태, 정보의 표현 형태가 다른 경우 정보를 전송 매체에서 전송 가능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게 부호화이고요. 정보를 전송 매체에서 전송 가능한 신호 형태로 변환하는 작업이고요. 복호화는 변환된 신호 형태를 원래 형태, 정보 형태로 복원하는 과정이 복호화입니다. 자, 신호 변환기는 부호화와 복호화를 수행하는 기기로서 DSU, CSU 신호 변환기 중에 하나고요. 대표적인 신호 변환기입니다. 모뎀, 자, 코덱, 우리 그 동영상 같은 거 코덱, PCM 기기, 전화기, 방송 장비 등등이 신호 변환기가 될 수 있겠고요. 자, 디지털, 또 디지털 아날로그, 아날로그 디지털, 아날로그 같은 네 가지 부호화 방식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일단 디지털 부호화는 DSU, CSU입니다. 그래서 디지털 신호를 디지털 전송에 적합한 형태로 표현하는 방식. 그래서 컴퓨터에서 디지털 모니터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그 부호화 과정이 되겠고요. 뭐 단극형, 극형, 양극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일단 DSU, CSU 기억하셔야 되겠고요. 자, 디지털 부호화 형태, 단극형, 극형, 양극형, 이런 형태가 있다고 하고요. 각 단극형, 극형, 양극형의 특징은 바로 여기에 이렇게 잘 써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런 이름만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되었고요. 자, 아날로그 디지털 부호화는 바로 코덱이라고 합니다. 아날로그 정보를 디지털 신호로 표현하고, 예를 들면 랜에 연결된 컴퓨터를 이용해서 인터넷 전화를 사용할 경우, 이럴 경우는 코덱이 또 필요하다고 그래요. 자, 그렇고요. 자, 펄스 코드 변조, 그래서 PCM. 자,
아날로그 정보를 크기에 따라 높이가 다른 펄스열로 나열한 일차원적인 그 변조 방법인데요. 자, 이게 뒤에 설명이 안 나오고요. 자, 요게 요런 그 아날로그를 이렇게 잘라서 이거를 저걸로 만듭니다. 디지털로 만들어요. 그래서 이 설명이 지금 그 설명이고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변조 방법이라고 합니다. PCM, 컴퓨터와 관련된 아날로그 신호체계는 거의 PCM에 기반해서 저장이 전송되고요. PCM 신호를 생성하는 순서에 대해서 뭐 양자화해서 신호로 변환하고, 자, 펄스의 디지털 레벨의 비트 수만큼 이진 코드 열로 변환하고, 변환된 이진 코드 값을 펄스로 표현하고, 뭐 이런 순서를 지닌다고 합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 디지털 아날로그 부호입니다. 자, 디지털 그림처럼 디지털 신호를 모뎀이라고 하는 어떤 기기를 이용해서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서 이렇게, 자, 디지털 정보를 아날로그 신호 변환한 것이고, 진폭 편의 변조. 그래서 신호의 진폭, 예, 진폭을 그 변경하고요. 주파수와 위상은 일정하게 유지하고요. 잡음에 가장 취약한 보호 방법이 진포스 편의 변조라고 하고요. 자, 디지털 아날로그 보호학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편의 방법이 있어요. 주파수 편의 변조 FSK, 위상 편의 변조 PSK, 자, 구상 진폭 변조 QAM, 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렇게 이름만 뭐 알아 놓으셔도 여러분들이 무리가 없겠고요. 자, 디지털 아날로그 부호화에 대한 그런 지금 그림입니다. 자, 되었고요. 자, 아날로그에서 아날로그 부호하고 있습니다. 자, 진폭 변조, 주파수 변조, 위상 변조 등이 있는데, 자, 여기에 보면 진폭, 그 진폭의 변화에 따라 반송파의 그의 진폭이 같이 바뀌는 변조. 반송파는 같이 보내는 그런 파장인데요. 그래서 그 우리가 요걸 보면 그 딱 이니셜만 보면 여러분들이 생각나는 게 있으셔야 돼. AM 라디오죠, 라디오, 그죠? FM 이것도 라디오죠, 그죠? 예, PM은 없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보면 반송파의 주파수가 신호의 전화 변화에 따라 변조되는 게 바로 FM 변조고요. 저 위상 변조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신호의 위상이 변조 신호의 전압 준위, 그러니까 진폭, 준위, 진폭의 변화에 따라 신호의 위상이 바뀌는 변조 방식이 또 그 PM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부호화는 AM, PM, FM 등이 있고요. 여기 보면 디지털 아날로그 부호화는 ASK, FSK, PSK, QAM 요것만 아셔도 큰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의 이용 형태 보면 데이터 처리 방식에 분류해서 온라인 시스템, 오프라인 시스템. 말 그대로 이거는 리얼타임인 거죠. 온라인. 우리가 오프라인. 이 단어는 흔히 알 수 있는, 온라인은 우리가 예약 시스템 같은 거. 그런 거고요. 자, 정보통신 이용에 따른 분류, 뭐 질의응답, 정보정정, 데이터 수집 입력, 시그널 이용, 뭐 이런 통신 이용에 따른 분류도 우리가 분류할 수 있겠고요. 자, 원격 일괄 처리, 거래 처리, 공정 제어, 컴퓨터 네트워크, 실시간 처리 등등의 그 내용들이 있고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기본 구성 보면 여기에 보면 일단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데이터 전송계, 처리계로 나눠집니다. 처리계는 거의 컴퓨터죠. 여기 보면 더 컴퓨터잖아요. 전송계는 일단 단말 장치 있고요. 전송 장치 있고요. 통신 제어 장치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데이터 전송 장치하는 신호 변환 장치와 통신 회선이 있습니다. 예, 기억하시고요. 자, 정보통신 시스템은 뭐라고요? 전송계랑 처리계랑 나눌 때 처리계는 컴퓨터에다. 컴퓨터. 자, 정보통신 시스템의 요소 분류. 자, 3대 요소 있고 4대 요소 있고 5대 요소 있고 각각 정보통신 시스템을 구성하는 요소들 내용이고요. 정보통신 시스템의 모델 보면 아날로그 회선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있고, 자, 그 다음에 디지털 회선의 정보통신 시스템이 있는데, 자, 아날로그 회선의 정보통신 시스템의 모델 가장 일반적이죠.
그리고 CCU, 그래서 통신 제어 장치, 요것도 좀 중요합니다. CCU. 자, DT, 데이터 단말 장치고, DC 거의 단말 장치입니다. 데이터 회선 종단 장치라 해서. 그 다음에 망 제어 장치, 그 다음에 디지털 회선 종단 장치, MUX 다중화 장치, 이런 것들이 아날로그 회선의 정보 통신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을 정리하는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보통신의 3요소. 자, 앞에 슬라이드 6번에 가면 이 내용이 있어요. 일단 정보를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원이 있어야 되고요. 전달하는 목적지가 있어야 돼. 그 다음에 전달 매체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맞는데 대형 컴퓨터는 뭐 필요는 하겠지만 3요소는 아니죠. 문제 1번에 틀린 답 1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문제 2번입니다. 반자동 방공 시스템, 세계 최초의 데이터 통신 시스템은, 자,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4개. 1958년 4개이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에는 최초의 상업용 데이터 통신입니다. 자, 그렇게 두 개를 구분해서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문제 2번의 답은 3번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